먼저 출제 계획표를 한번 봅시다. 출제 계획표라는 것은요, 어떤 단원에서 몇 문제를 낼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낼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자료에 보시면 단원이 나오죠. 이 단원은 대단원일 수도 있고 소단원일 수도 있는데요. 문항수를 정해놨어요. 몇 문항을 좀 내야지.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죠. 이 부분은 이 선생님 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낼게요. 이런 등등으로 하면서. 그리고 객관식 몇 문제, 서술형 몇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 이거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니만 이미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표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객관식 몇 문제, 서술형 몇 문제를 어떤 내용 중심으로 낼 거다라는 것들만 만들어도 출제 계획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있으신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교과서에 적어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보여질 때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찔한 순간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대단한 힌트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단원에서 몇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 게 당연히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적어지지 말고 어느 정도의 그 형식을 갖춰서 메모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단원의 몇 문제, 어떤 무게 등등의 난이도 부분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자료인데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양식이 되겠고요. 대체로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러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작성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져가자마자 당장 깨지죠. 그런 문제 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강의 계획이라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출제 계획표는 말 그대로 점검용 도구이자 의도 정리 도구입니다. 그냥 이대로 출제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단지 출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서 간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아서 어느 정도 그 계획에 맞게 출제를 한다. 다양하게 출제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분류표인데요. 블룸이 자주 등장하죠. 블룸의 이원 분류표는 내용과 사고 수준, 즉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표를 말합니다. 이 표를 작성하면 단순히 몇 문제를 어디서 내야지라고 하는 계획표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측정할 것인가까지도 확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내용 요소는 아주 자세하게 하면 문항이 되겠습니다. 1, 물어야지, 2번 문항 물어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분야가 대충 되겠죠. 어떤 내용, 어떤 단원, 혹은 소단원 이런 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원분류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나오는 행동 요소 부분이 어떻게 출제를 하고 보니까 모두 다 지식만 냈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치우친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등등을 골고루 낼 수 있는 이원분류표를 작성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요소라는 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용 요소는 시험 문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즉 각 문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험 문제 출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바로 시험 문항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행동 요소는 측정을 할 때 어떤 단계, 어떤 인지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은 블룸의 그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근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을 측정을 할 때 어떤 분야에 속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골고루 문항 출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